오늘부터 네 자리는 여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차갑게 떨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며느리 지은 자리는 없었죠. 대신 마당 쪽 문가에 깨 밥그릇 바로 옆으로 작은 접이식 상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애가 어디 사람 밥상에 앉니? 그 말에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젓가락을 든 손을 그대로 멈추고 말았죠.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게 밥그릇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지은은 시어머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안에는 오래 숨겨둔 병원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날짜는 최근이었고 서류 끝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 진단서를 가족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차려진 그 작은 상은 정말 단순한 모욕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녁은 원래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며칠 먼저 모인 자리였죠. 큰 행사는 아니었어요. 다만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오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 냄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나물간을 다시 보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조기구이도 타지 않게 조심해서 구웠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7년 동안 지은은 늘 그렇게 해왔죠.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음식 냄새가 싫다며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너무 세다. 어른들 먹는 음식은 담백해야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간 조금 더 맞춰볼게요.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7년이나 살았으면 알 때도 됐잖니. 정숙의 말끝은 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말하는데도 그 안에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자만 다시 들었죠. 그 모습을 부엌 문가에서 지켜보던 남편 민재는 한숨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지은이 아침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정숙은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너는 빠져 있어. 내가 며느리한테 음식 하나 말도 못하니? 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빛이 달라지면 그 뒤에 어떤 말이 쏟아질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재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죠. 7년 동안 지은은 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새 진짜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오상태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왔어요. 요즘 들어 다리가 조금 약해졌지만 말투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네. 지은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지은은 겨우 웃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건 뭐든 맛있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또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칭찬하면 사람이 발전을 안 해요. 상태는 잠시 정숙을 바라봤지만 곧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이 집의 공기가 어떤 식으로 굳어지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누가 크게 화내지 않아도 정숙이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조금씩 몸을 낮췄습니다. 식탁에는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조기구이, 잡채, 나물 4가지,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까지. 그런데 지은이 마지막으로 밥 공기를 들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깐. 지은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예, 어머니. 정숙은 식탁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민재의 자리, 시아버지 자리, 자기 자리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지은이 늘 앉던 자리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아까부터 이상하게 식탁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만 사라진 게 아니었죠. 지은의 수저도 밥그릇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자리는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마당 쪽 문가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평소 집에서 키우던 개 복돌이에 밥그릇과 물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접이식 상 하나가 펼쳐져 있었죠. 낮고 낡은 상이었습니다. 어른 밥상이라기보다는 창고에 넣어두던 물건에 가까웠어요. 정숙은 그 작은 상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네 자리는 여기야. 방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에 자격 없는 사람이 끼면 분위기 흐려져. 지은은 처음에 그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인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작은 상 위에는 밥공기 하나와 김치 접시 하나, 그리고 나무젓가락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지은이 차린 음식 중 어느 것도 그 상 위에는 없었죠. 갈비찜도 없고 조기구이도 없고 따뜻한 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은 밥 한 공기와 조금 마른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더 문제지. 그 말에 민재가 다시 나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건 이해가 한 짓이야. 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더니 민재 앞으로 던지듯 내밀었죠. 봐라. 낮에 또 어디 갔는지. 민재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낮에 병원 로비에 서 있는 사진. 흐릿했지만 분명 지은이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병원 갔었어?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 들른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민재의 물음은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정숙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저렇게 몰래 다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숙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요즘 며칠째 전화 들고 나가고 병원 들락거리고 집에 오면 서랍이나 뒤적이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병원은 지은이 간 곳이 맞았어요. 하지만 자기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정숙이 갑자기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고 한밤중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는 일이 생기면서 지은은 불안해졌습니다. 민재에게 말하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지은을 붙잡고 말했어요. 그런 일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마라.
내가 며느리한테 약점 잡힐 사람 같니? 그 말 때문에 지은은 혼자 병원에 문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료를 받게 하려면 가족 동의와 본인의 설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 일을 가족 식탁에서 폭로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잠깐 알아본 것 뿐이에요. 정숙의 표정이 순간 무섭게 굳었습니다. 내가 왜 네 걱정을 받아야 해? 어머니, 네가 뭔데 나를 걱정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 위에 앉으려고 드니?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지은을 보고 있는데 가끔은 지은 너머에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죠. 나는 안 당해.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정해야 해. 누가 밥상에 앉고 누가 바닥에 앉는지.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민재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 안에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합시다. 애들 앞에서 이러는 거 좋지 않아요. 정숙은 시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늘 그렇게 착한 척만 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상태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정숙을 나무라고 싶었지만 요즘 들어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은 아침에 했던 말을 잊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서 있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꺼내곤 했죠. 하지만 정숙은 병원 얘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제대로 그 문제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먼저 말했죠. 민재야, 너도 똑바로 봐. 아내 편 든다고 다 좋은 남편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집안 어른이 정한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민재는 괴로운 얼굴로 지은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은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말리고 싶지만 말리지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머니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사람. 그게 지난 7년 동안 지은이 보아온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밥공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이식 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지은아, 그러지 마.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입에서는 늘 그 말이 먼저 나왔죠. 지은은 작은 상 앞에 무릎을 접었습니다. 상은 너무 낮아서 등을 구부려야 했습니다. 바닥 가까이에 놓인 게 밥그릇에서는 사료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 정말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은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자.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그대로였고 방 안에는 된장국에 따뜻한 김만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그때 복돌이가 마당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걔는 자기 밥그릇 옆에 앉은 지은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지은 곁으로 와서 가만히 엎드렸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난 자리를 걔가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은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식사는 누구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숟가락을 거의 들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물만 마셨습니다. 정숙만 끝까지 밥을 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밥을 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뒤 지은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따라와 말렸어요. 하지 마. 오늘은 내가 할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은아.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아까 내가 더 세게 말렸어야 했는데. 지은은 물을 틀었습니다. 그 소리 덕분에 감정을 조금 숨길 수 있었어요. 민재 씨가 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그게 변명이 되진 않잖아. 오늘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원망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 방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 그리고 이어서 서랍을 거칠게 여닫는 소리. 지은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돌렸죠.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물기를 닦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숙은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옷가지와 서류들을 바닥에 흩뜨리고 있었죠. 어머니, 뭐 찾으세요?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하나를 급히 발로 밀어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미 보았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투,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정숙의 이름을요.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니까. 그 목소리에는 아까 식탁에서 보였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식탁에서의 모욕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은 그날 밤 이 집을 그냥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더 들여다봐야 하는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방 안불을 끄지 못했어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방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지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미안하다는 말, 어머니가 요즘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 그런 말들이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개 밥그릇 옆에 놓인 작은 상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고 속옷과 평소 입던 옷 몇 벌을 넣었죠.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는 끝내 넣지 않았습니다. 손이 한번 멈췄지만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어머니 대신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지은은 가방 지퍼를 잡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민재 씨가 미안할 일이에요? 그 말에 민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맞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죠. 민재 씨는 막았어야 했어요. 민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제가 어머니께 못난 며느리였을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밥상에서 밀려날 만큼은 아니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은 가방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친정에 갈게요. 지은아, 밤이 늦었어. 그래서 더 가야겠어요. 여기 있으면 제가 저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아니요. 지은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 옆에 계세요. 그 말은 어머니가 오늘 이상했어요.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방에서 병원 봉투 봤어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병원 봉투? 정확히는 못 봤어요.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숨기셔서요.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 정숙이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까 식탁에서처럼 매섭기보다 어딘가 멍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민재야. 정숙이 작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그 사람 왔니?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요? 정숙은 지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은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지은의 얼굴을 지나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냐고.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엄마, 어머니 들으면 화내신다. 밥상 차려야 해. 늦으면 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손등에 묻은 무엇인가를 털어내려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문질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아까 작은 상 옆에서 보았던 젓가락의 떨림을 떠올렸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요. 지금 밤이에요. 밤이면 더 조심해야지. 정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밥상 치우는 소리 나면 그분이 더 화내셔. 그분. 지은은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다시 지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또렷해진 눈빛이었어요. 넌 왜 아직 여기 있어? 조금 전에 멍함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짐 싸는 척하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 민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은이 오늘 정말 많이 다쳤어요. 정숙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쳤다고? 정숙은 천천히 지은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 정도로 다쳤으면 이 집 며느리 못하지. 지은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은은 처음으로 정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내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재가 놀라 지은을 봤습니다. 정숙의 눈썹도 꿈틀거렸죠. 그 병원 봉투요. 숨기고 계신 거 맞죠? 정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오늘 낮에 제가 병원에 간 것도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입 다물어. 요즘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잖아요. 가스불도 켜두고 잊으셨고요. 밤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찾으신 적도 있고요. 그만하라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재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아? 지은은 민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정숙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숨기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했어요. 정숙은 갑자기 지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그 손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네가 뭔데 내 머리를 의심해?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싶었니? 그런 뜻 아니에요. 다 똑같아.
정숙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똑같아. 시험이 약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지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았어요. 민재도 그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숙은 갑자기 웃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너희가 뭘 알아?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지은에게 돌아섰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도 나한텐 말했어야지. 민재 씨도 보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민재 씨는 끝까지 못 막았어요. 그 말은 민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갈게요. 민재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관까지 따라왔지만 손을 뻗지 못했죠. 지은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복돌이가 조용히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시어머니 방 쪽을 보고 있었어요. 복돌이가 왜 저래요? 민재도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걔는 방 앞까지 가서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 민재가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어요.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가디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지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다급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주방, 화장실, 안방, 베란다. 어디에도 정숙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놀라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엄마가 안 보여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은은 현관 앞에 서 있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나가려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오늘 가장 모진 말을 들은 사람은 분명 지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지은의 눈앞에는 깨 밥그릇 옆 작은 상보다 조금 전 복도에서 떨리던 정숙의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가시던 곳 있으세요? 상태는 당황한 얼굴로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요즘은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그러다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습니다. 잠깐만. 상태가 낮게 말했어요. 가끔 꿈처럼 중얼거리던 데가 있었어. 옛날 집 부엌 뒷마당 우물가라고. 지은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찾아야죠. 지은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원망보다 어머니 안전이 먼저예요. 그 말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외투를 챙겨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복돌이가 먼저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골목 끝을 향해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골목은 조용했지만 어쩐지 그 끝에 오늘 밤의 답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가방 대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이번에는 뒤에 숨지 말고 같이 가요. 민재는 잠시 멈춰 있다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과 개 한 마리는 한밤중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밤에 찾아 나선 사람은 시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숙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가장 오래된 상처도 그 어둠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드문드문 켜져 있었지만 오래된 주택가의 밤 공기는 이상할 만큼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복돌이는 앞서 뛰어가다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빨리 오라는 듯 짧게 짚고는 다시 골목 안쪽으로 몸을 돌렸죠. 지은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왜 안 받으시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민재를 위로할 마음도 나무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숙이 너무 멀리 가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죠. 뒤따라오던 시아버지 상태는 숨이 찬 듯 걸음을 늦췄습니다. 지은은 바로 돌아봤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상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재가 급히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저희가 찾을게요. 상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한다.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 말에 지은과 민재가 동시에 상태를 바라봤습니다. 상태는 잠시 골목 끝을 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예전 집터 쪽일 거다. 예전 집터요? 민재는 처음 듣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상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시집오고 처음 살던 집이 이 동네 끝자락에 있었어. 지금은 거의 비어있는 창고처럼 변했지만 민재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상태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좋은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골목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는 말, 아까 정숙이 복도에서 중얼거리던 말, 밤에 밥상 치우는 소리, 그분이 화낸다는 말, 서로 다른 조각들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복돌이는 어느 낡은 담벼락 앞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낑낑거렸어요. 그곳은 오래된 한옥집이 있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대문은 노기스럽고 마당 안쪽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죠. 빈집처럼 보였지만 대문 한쪽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에요? 상태는 대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다. 민재가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끽. 낡은 쇠소리가 밤 공기를 길게 찍고 지나갔어요. 마당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깨진 장독대와 오래된 빨랫줄을 비췄죠. 복돌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달려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손전등을 부엌 쪽으로 비췄습니다. 그곳에 정숙이 있었습니다. 낡은 부엌 문턱 아래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었고 얇은 잠옷바람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지은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은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밥상은 제가 치울게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재도 달려오다 말고 움직임을 멈췄죠. 정숙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밖에 앉히지만 말아주세요. 그 말에 상태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정숙은 상태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겁먹은 얼굴로 부엌 구석에 몸을 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그 순간 지은은 자기 안에 있던 분노가 잠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작은 상을 내밀던 차가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너무 오래 무서워한 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오늘 지은이 받은 모욕을 없애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은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정숙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정숙은 멍하니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 네. 지금 많이 추우시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자기 외투를 벗어 정숙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지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처음엔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민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평생 강하고 무섭기만 했던 사람, 늘 자기 말이 법인 것처럼 굴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정숙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상태는 놀라 멈췄습니다. 정숙은 상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너머에 있는 오래전 누군가를 보고 있었죠. 저 오늘 밥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걔 옆에는 앉히지 마세요. 지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재도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욕하려고 갑자기 떠올린 장면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모두가 느꼈습니다. 상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숨겨둔 기억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밀려오는 얼굴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상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상태는 정숙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네 엄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태는 계속 말하기 힘든 듯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 시집 온 해였어. 집안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 성정도 모질었지. 지은은 정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지은의 손목을 놓지 않았어요.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마당 끝에 작은 상을 펴줬어. 상태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걔 밥그릇 옆에 민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까 그 장면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다. 어머니가 무서웠고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피했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오늘 민재가 했던 침묵과 50년 전 상태의 침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상태는 민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상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싫은 의미로요. 정숙은 갑자기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슬프고 흐릿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살아야 집안 사람이 된다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정숙이 무너질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가 지은이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제대로 못 막았어요. 정숙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네, 엄마. 민재는 무릎을 굽히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요. 병원도 같이 가요. 정숙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엄마가 아픈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면 버려져.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왜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조차 공격처럼 받아들였는지, 약해지는 순간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밀려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냈던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용서를 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요.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다고 해서 누가 사람 밥상에서 밀려나는 건 아니에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밀려났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태도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지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내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랬니? 지은은 대답 대신 정숙의 어깨에 덮어준 외투를 조금 더 여며주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요. 추워요.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리가 다가와 정숙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아까 지은 옆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숙의 곁을 지켰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걔 옆에 앉는 게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건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정숙을 부축해 천천히 빈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 골목에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어둠 속에는 정숙의 벽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한 여자의 상처와 그 상처를 보고도 침묵했던 한 남자의 후회와 그 침묵을 되풀이할 뻔한 아들의 죄책감이 함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숙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일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이 오늘 밤 드러난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진짜 시작일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지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까 빈집 부엌에서 떨던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차갑게 명령하던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민재는 조금 뒤에서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정숙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쪽 문가에 멈춰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은이 앉아있던 그 자리, 개 밥그릇 옆에 놓인 작은 접이식상이 아직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식은 밥공기와 마른 김치 접시가 남아 있었죠. 정숙의 손이 지은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저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저렇게 해놨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도 차마 대답하지 못했죠. 지은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까는 그 상이 자기 마음을 찢어놓은 모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작은 상 위에 지은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숙이 평생 묻어둔 상처까지
겹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정숙은 작은 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치워야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치워야 해. 저기 앉으면 안 돼.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정숙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해. 그녀는 지은의 팔을 놓고 작은 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위태로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바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은 밥 공기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밥알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걸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또 차렸구나.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김치 접시를 들고 나무젓가락을 주워 천천히 쟁반 위에 올렸어요. 마치 오래전 자기 앞에 놓였던 그 밥상을 치우는 사람처럼요. 상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쉬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상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상을 접으려다 힘이 빠진 듯 손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쉬라고. 괜히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 말에 상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천천히 상태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길 기다렸어요. 상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정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서러움 때문에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나는 22이었어요. 친정도 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신 하나 믿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저 상을 펴더니 말했어요. 잠시 숨을 삼킨 뒤 정숙이 아주 작게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자리는 여기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늘 자신이 들은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때의 정숙은 지금의 지은처럼 누군가에게 외투라도 덮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을 때 나오는 그런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 말 듣는데 50년이 걸렸네요. 상태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숙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지은이한테 제가 아버지처럼 굴었어요. 상태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제가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켰어요. 지은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민재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정숙은 멍하니 민재를 보다가 천천히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기도 했고 다시 흐려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해야 해. 그녀는 작은 상 앞에서 힘겹게 몸을 돌려 지은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지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웠나 봐. 내가 약해지면 누가 나를 그 자리로 밀어낼까 봐. 지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 너를.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곧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자기가 먼저 웃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도 무서우셨던 것도 이제 알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모욕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당에 서 있던 세 사람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작은 상을 바라봤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저를 버리면서 이 집에 있고 싶진 않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때 시아버지 상태가 안방 쪽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서랍장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그 상자를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그걸 왜? 상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태는 지은을 보다가 다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고 평생 숨겨둔 것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태는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여인이 부엌 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옆에 놓인 작은 상과 개 밥그릇은 또렷하게 보였죠.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은 젊은 시절의 정숙이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엄마. 정숙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상태는 낮게 말했습니다. 봐야 한다. 우리 모두 봐야 해. 그리고 그는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건 오래전 병원 소견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젊은 시절에 쓴 짧은 일기 같은 메모였어요. 상태는 차마 읽지 못하고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따로 먹었다. 걔가 내 옆에 앉았다. 그 애가 나보다 더 따뜻했다. 민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줄이 오늘 밤 복돌이가 지은 옆에 앉았던 장면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잊은 줄 알았어.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지난 줄 알았어. 하지만 지난 게 아니었습니다. 잊은 것도 아니었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정숙 안에 남아있다가 병과 두려움이 찾아온 순간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밤 가족들은 식탁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상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식탁 끝에 앉았고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차 한 잔씩을 내려놓았어요. 누구도 밥을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의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죠. 정숙은 찻잔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볼게.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혼자는 못 가겠어. 정숙의 눈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내려갔어요.
부탁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눈빛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재가 놀라 지은을 봤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요. 정숙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밤 작은 상은 마당 한쪽에 접혀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놓였던 상이 처음으로 제자리를 잃은 밤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 하나를 치웠다고 해서 마음의 자리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집안이 진짜로 달라지려면 내일 병원보다 먼저 서로가 외면했던 죄책감과 상처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잔소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소파 끝에 앉아 밤새 접어둔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현관 옆에 그대로 있었죠. 어젯밤에는 나가려고 들었던 가방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마음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은이 먼저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민재가 조심스럽게 컵을 꺼내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컵을 어디에 두는지도 몰라 서랍을 2번이나 열었다 닫았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다가 작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안함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함만으로 7년의 침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시아버지 상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더 늙어 보였어요. 지은아. 네, 아버님. 상태는 한참 망설이다가 지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태는 손끝을 모은 채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어제는 너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에 지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넨 사람이었죠.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늘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은은 어젯밤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님,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은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상태는 그 말을 도망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 말이 맞아.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숙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지도 환한 얼굴로 거실을 훑지도 않았어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문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 옆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그 가방을 보고도 들어오라는 말도 나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물었어요. 병원 몇 시라고 했니? 민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지은 쪽을 바라봤어요. 너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과를 했지만 아침이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게 자연스러워질 리 없었습니다. 정숙도 그걸 알고 있는 듯 했죠.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민재는 안도한 듯 했지만 지은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다녀온 뒤에 저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운전대를 잡았고 지은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정숙과 상태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차 안 분위기는 밤의 끝자락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고 계속 손가락을 문질렀습니다. 지은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조용히 보았어요. 어제 부엌 구석에서 떨던 손, 작은 상을 치우며 떨던 손, 그리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놓을 곳을 찾지 못하는 손, 그 손이 가엽게 느껴지는 순간마다 지은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엾음과 분노가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숙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어주자 정숙은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정숙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태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그 손을 빼려 했지만 곧 그대로 두었어요. 진료실 앞 대기석에서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외투를 챙겨주고 있었죠. 정숙은 그 풍경을 보며 조금씩 눈을 내렸습니다. 자기만 약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숙님 들어오세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깐 휘청했습니다. 지은이 바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거칠게 밀어냈던 손이었죠. 오늘은 그 손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진료는 오래 걸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인지 저하, 정확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이해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이어졌어요. 정숙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재도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의사는 가족들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증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감정 기억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특히 공포나 수치심 같은 기억은 현재 상황과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분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돌볼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무겁게 남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정숙은 벤치에 잠시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 정원 한쪽에 앉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누구도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랬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상을 내 손으로 폈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니다. 말해야 한다. 정숙은 민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내 병이 한 일이라고만 말하면 그건 또 비겁한 거겠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잊지 못했어. 그런데 잊지 못했으면 누구보다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앉혔다.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게 두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태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해해 너. 그런 말이 아니라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지은은 그 말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신 건 잘하신 일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민재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지은아, 민재 씨. 지은은 그를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저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치료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아직 제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해서. 아니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도 생각해봐요.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지보다 먼저 아내를 왜 지키지 못했는지부터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정말 바뀔게. 그 말은 고마워요. 지은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겠다는 말보다 바뀐 시간을 보여줘야 해요. 그 말은 냉정했지만 미움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도 그걸 알았는지 억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오는 거니?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정숙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이나 약 챙기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선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은 현관 옆에 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처럼 도망치듯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들었어요. 민재는 현관 앞에서 지은의 가방을 대신 들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지은이 허락하지 않은 친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태워다 줄까? 아니요. 택시 부를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거실 안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며느리가 집을 나가느냐며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힘겹게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정숙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에는 병원 예약표와 정숙이 직접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다시는 누구도 작은 상에 앉히지 않겠다. 지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잘 썼는지 모르겠다. 지은은 봉투를 접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정숙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은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은은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마당 쪽 문가에는 어젯밤 접어둔 작은 상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가 창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탁! 그 소리가 지은에게는 오래된 굴레 하나가 조금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닫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은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갈 때 복도리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문 너머로 그 길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 곁에 앉아주었던 존재, 그리고 정숙의 가장 아픈 기억 곁에도 조용히 앉아주었던 존재. 지은은 그제야 조금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어요. 다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마음이기도 했죠. 택시가 큰 길로 나섰을 때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기다린다는 말 쉽게 안 할게. 대신 이번에는 정말 배울게. 당신을 지키는 법부터. 지은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앉을 자리는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고요. 지은이 친정으로 간 뒤 집안은 낯설 만큼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한 명 빠졌을 뿐인데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올라오던 따뜻한 국 냄새도 없었고 거실 한쪽에 가지런히 접혀있던 수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은이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이 집안일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지워지고 있었다는 걸요. 컵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부엌 서랍을 뒤지고 어머니 약 봉투를 찾지 못해 거실과 안방을 몇 번이나 오가고 아버지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하려고 지은이 남기고 간 메모를 찾아보는 일, 그 모든 일이 민재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에게는 지난 7년 동안 너무 당연한 하루였죠. 정숙은 병원에서 받은 약을 처음 며칠은 순순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가끔씩 불안해졌어요. 밤이 되면 방문을 열고 나와 식탁 앞에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죠. 밥상은 같이 앉아야지.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말 속에는 병도 있었고 오래된 상처도 있었고 그 상처를 평생 외면한 가족들의 무심함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 질었고 된장국은 싱거웠어요. 반찬도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그릇을 4개 꺼냈습니다. 자기 것, 아버지 것, 어머니 것,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지은이 앉던 자리에도 빈 그릇 하나를 놓았습니다. 정숙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언제 오니? 민재는 숟가락을 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직 몰라요. 정숙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주던 아이였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자기 앞에 놓인 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 말의 상태가. 정숙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참는 사람인 줄 알았고, 며느리는 버티는 사람인 줄 알았고, 며느리는 밥상 끝에 앉아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가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견뎌야 하는 줄 알았나 봐. 상태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말은 해야 해요.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민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아파서 그랬다는 말로 네 아내 마음까지 덮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은 민재에게 가장 아프게 박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숙은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나도 병원 갈게. 약도 먹고 상담도 받을게. 잠시 말을 멈춘 뒤 정숙은 지은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오는 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상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누군가를 눌러버리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각자가 자기 잘못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보내고 쉽게 답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앉아서 쓰는 편지였어요. 지은아. 그는 첫 줄을 쓰고도 한참 동안 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써야 했죠. 지은아, 나는 그동안 착한 아들인 척하면서 나쁜 남편이었어. 어머니가 무섭다는 이유로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당신이 혼자 삼킨 말들을 못 본 척했어. 그날 작은 상 앞에서 내가 당신 손을 잡지 못한 건 내 평생 부끄러울 일이야. 편지를 쓰는 동안 민재는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오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걸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남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지은의 친정 근처 카페 앞에서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지은은 나오기 전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민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재는 일어나려 했지만 지은이 손으로 말렸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부부였고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부부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지은을 붙잡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편지 읽어줘.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 다니고 계셔. 약도 챙겨 드시고. 다행이네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돌아가겠다는 뜻은 없었어요. 민재도 그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네. 나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게. 지은은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손끝을 모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나는 내가 틀렸던 걸 고칠 거야.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민재 씨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해요. 알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지은은 편지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한마디에 민재는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정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번호만 바라보다가 몇 번이나 끊었습니다. 결국 민재가 대신 걸어주려고 하자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해.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그 호칭이 나오자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지은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아팠습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다. 네.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숙은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삐뚤게 적혀 있었어요. 약도 먹었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했다. 잘하셨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 작은 상 버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의 숨소리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창고에 넣는 것도 싫어서 아예 부쉈어. 다시는 누구 앞에도 그런 상 안 펴려고.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잠시 뒤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숙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던 낡은 밥상 하나를 드디어 내려놓는 울음이었죠.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지은은 친정에서 지내며 자신의 마음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단순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은은 새삼 알게 됐어요. 한 달 뒤 정숙의 정기 진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약속한 대로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정숙, 상태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지은을 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약속했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더 바라지 않았습니다.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는 동안 네 사람은 예전처럼 가족 같으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이상하게도 서로를 덜 아프게 했어요. 진료가 끝난 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갈래? 민재가 긴장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차만 마실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좋다. 그들은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기 전 지은이 먼저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걸 보았습니다. 민재도 보았고 상태도 보았죠. 차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아직 좋은 시어머니가 될 자신은 없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시어머니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거면 오늘은 충분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도 충분하다는 말이 언젠가 다시 허락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헤어질 때 민재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갈게요. 이번에는 민재도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 민재 씨도요. 지은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가방에서 민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읽은 편지였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자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이 사람답게 앉을 자리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은 천천히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자 멀리 병원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팔을 잡고 있었고 상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도 창문 너머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자기 자신을 다시 낮은 상 앞에 앉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정숙의 집 식탁에는 네 번째 그릇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었습니다. 누군가 돌아오라고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젠가 마음이 허락하면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자리로요.
정숙은 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자리는 억지로 앉히는 게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도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작은 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복도리의 밥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이 배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 되죠. 용서는 다시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남긴 가장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